점프볼 6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내 선수 성장을 위해 4년 봉인된 외국인 제도 재도입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현역 감독은 2명의 의견을 받았어요. 위성우 감독하고 김한수 감독.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주축 선수들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제를 신설한다 그러면 쌍수들과 반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원큐 김도환 감독이나 삼성생명 하상윤 감독한테 물어봐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겠죠. 뭐 잘 걸리면 더 안정적인 전력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없어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문제가 없죠. 없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신설을 줄기차게 얘기했던 사람만 추가로 더 물어보고요. 다양한 입장을 수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찬성 쪽 위성우 감독. 이제는 다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내 선수 중 센터 자원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국제대회를 봐도 외국 선수 필요성이 느껴진다. 박재수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국제 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양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박재수 공황장애 걸리는데 결정타 먹인 상대팀 감독이 누구냐? 위성우예요. 그래놓고 박재수를 걸고 넘어져. 자기 의견 내세우는데 후배를 팔아. 자, 박재수 선수가 언제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박재수 선수는 나 개인을 보면 국내에 경쟁할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보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박재수는 자기가 해외를 가는 걸 택했어요. 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만 보면 외국인 선수 있는 게 좋은데 전체를 보면 역할이 줄어들어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는 없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박지수가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박지수 딴지를 걸고 넘어졌어. 지금 농구만 잘하면 뭐해. 나 이렇게 원색적으로 욕하기 싫었는데 하게 만드네. 자, 결국엔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센터 자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 우리은행 센터 없으니까. 우리은행의 마지막 센터가 누구? 양지. 최희샘이 썼다고 하지 마요. 나 최희샘은 솔직히 장신 슈터 같아. 그때 솔직히 5번 김정은이 봤었잖아요. 근데 막상 그전에는 뭐라고 하던 사람? 어차피 센터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근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어? 센터 없어도 상대할 만한 국내 선수진이 구성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네? 그러니까 센터가 필요하네? 그래서 뽑으려고 했더니 다른 데서 다 채갔네? 양인영은 김정은 보고 남았고, 그 양인영 잡으니까 진한이 그래도 따라가 버렸고, 박지수 이적한다더니 해외 가버렸네? 그럼 거기에 있던 유망주들 많았는데 다 안 가르치고 뭐 했냐고, 여태까지. 190 정도 신장되는 이주영 있었는데 안 가르치고 뭐 했냐고, 여태. 진짜 농구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문지영 지금 무적자잖아요. 데려다가 문지영이라도 가르쳐요. 그건 하기 괜찮고, 남이 다 만들어 놓은 선수 데려다가 이기고만 싶은 거지. 그냥 이기기 위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남이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번에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일본 리그에 외국인 지도자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다 아는 분도 있죠. 이옥자 감독님. 일본 리그에서 이옥자 감독님 되게 무서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여자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든 씻고 있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쑥불쑥 들이닥치기 때문에 되게 무섭대요. 이걸 이옥자 감독님 인터뷰에서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런 감독님은 우리나라 왔을 때 애들 단합해서 감독 몰아내겠는데 그걸 그냥 감독 자르고 말았고, 이옥자 감독이 이번에 타니무라 니카 선수 신안에서 연습할게 알아봐 줬다는데, 우리나라 선배들은 후배들에서 그런 거 뭐 했어 여태까지? 외국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제일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팀이 지금 우리은행이에요. 그나마 보상 선수랑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한엄지 부상 전력 있지. 박혜미 아프대지. 김예준 수술해야 된다지. 심성영이랑 이다현 말고는 추가된 전력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슈터잖아요. 그러면 슈터들이 페리 던지게 해야 되는데, 김단비? 솔직히 높이는 되는데 박지수 없으니까 김단비보다 높다고 자신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키는 양인영, 진함, 배혜윤 이 선수들이 더 높아도 김단비가 운동신경이 좋고 팔이 길기 때문에. 근데 김단비도 슛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센터가 필요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사람이 입장이 바뀌면 하는 말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입장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의견을 볼 때는. 김은혜 KBSN 해설위원.
이거 박진호 편집장한테 논리를 발려놓고 또 이러죠 지금. 사실 외국 선수가 폐지된 첫 시즌만 해도 국내 선수들끼리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확실히 많아졌다. 리바운드 가담도 좋아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플레이도 많이 보이지 않았다. 현대 농구 추세 중 하나는 신장이 낮은 선수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도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야 한다. 선수들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타이밍에 다시 도입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 A급 선수들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의 선수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직접 부딪혀보면서 피지컬적인 체감을 느끼고 경험을 쌓으면 좋을 것 같다. 자, 우리은행의 김은혜. 타미카 캐칭하고 같이 뛰던 선수예요. 타미카 캐칭이 외국인 선수제가, 김은혜 선수는 외국인 선수제가 있는 동안 데뷔해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03년 겨울에 2.2득점, 그 전년도에 5.7득점이던 평균 득점이 팍 줄었어요. 출전 시간도 10분 정도가 줄었고요. 타미카 캐칭 만나서 늘은 건가요? 그래, 그 이후부터는 좀 회복을 하고 좀 오르는 모습도 보여요. 그런데 05년 여름에 9.1득점, 이때까지 기준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깎여요. 캐칭 오고 나서 다시 깎이는 거네요, 보니까. 07년 겨울에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 커리어 하이예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고 나자마자 다른 선수들은 다 득세해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이러는데 바로 볼륨이 팍 죽어가지고 2008년 9월에 12.2득점까지 했던 평균 득점이 은퇴 시즌에는 2.8점까지 줄었죠. 이때는 외국인 선수제가 있으니까 기회가 없었다고 해도 그 전 시즌도 4.8득점. 그 전년 대비 반이 줄었어요. 그럼 이게 노세 아니냐? 2001년에 데뷔했기 때문에 2013년이면은 33?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은퇴 되게 빨리 했어요. 야, 위성우 체제에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반토막이 나버리는 선수도 있네. 성공률도 3점은 괜찮은데 2점은 폭락했고. 제가 들은 얘기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거 제가 알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본인을 봐도 외국 선수가 오면은 뭔가를 배워서 는다는 게 없는 거잖아요. 캐칭이 몇 년 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때까지 이름 기억하고 있던 선수가 김은혜 선수라는데, 그러면 좀 친했다는 뜻 같은데, 정작 본인도 WNBA 레전드 캐칭을 만나고도 뭐 는 게 없네. 근데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왜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다 소화는 못했지만 외국 선수를 만나다 보니까 농구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많이 받아들이게 됐고 내 경험상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자기 경험 얘기가 없잖아요. 정작 외국인 선수제가 있을 때 쭉 경기를 뛰었던 사람인데 왜 없을까요? 싸우면 좋을 것 같다, 뭐 들어오진 않겠지만 될 것이다, 다 그럴 거다요. 다 증명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해설할 때 와 밖에 할 줄 모르지. 폐지된 첫 시즌에는 당장 확연하게 뭐가 바뀌었겠죠. 왜 그러냐면 그때 갑자기 도약한 선수들이 많아요. 신인 선수들, 허예은이라든지 이해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이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추가된 게 없거든요. 솔직히 그 다음부터 결국엔 재원을 못 만들었고 못 가르쳤다는 얘기고, 왜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 지도자한테 배워야 되는 게 외국 선수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뭐해? 지금 선수들이 그렇게 부족하면요, 본인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해설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농구 이론은 계속 나오는데 현대에는 평생 배워야 돼요. 그거 추가되는 거 그건 모르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 후배들 특강이라도 다니든가, 아니면 비시즌에 김은혜 선배가 부르는데 애들이 안 나오겠어? 너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연습 좀 해보자 하면 안 나오겠어? 김은혜가 부르는데. 그리고 현대농구 하는데 현대농구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별거부터 양손 드리블 안 되는 사람, 3점슛 안 되는 사람, 체스트 패스 제대로 안 되는 사람, 저한테 내려면 그날 바로 고칩니다. 이건 자신해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기술을 써라. 기술한테 불임당하지 마라. 머릿속에 이 기술은 정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가 예측하기 되게 쉽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데 전술도 똑같고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현대농구라고 현대적인 전술이란 얘기잖아요. 전술 운영. 그걸 하려면 현대전은 뭐 공군력이고 미사일이고 이런 건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은 구식 전술이라도 써야죠. 그것도 잘 쓰기에 따라서 그 얘기도 했다고 땅굴만 잘 해도
핵이랑 위력이 맞먹는다고. 지금 현대 추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선수들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선수를 딴 데서 데려오자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가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 뽑으면 당장 위성호 감독 모르게 센터 자원이 없대잖아요. 다 센터대로. 그래 둘이 말이 맞춘 건 아니니까 다른 선수를 구상할 수는 있지. 근데 정작 해설하면서 감독이 어떤 선수를 원할지 저 시작하면 어떤 선수를 뽑을지가 안 보여요. 국내 선수들께 만든 거 그때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다른 게 안 보이겠지. 지난 시즌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꼴등에 그 플레이오프 턱걸이 한 거지만 확실하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발전한 게 있었고. 근데 뭐 보이질 않는다 그래. 다 보이는데. 그 외국인 선수 데려와서 외국인 선수끼리 매치업 시킬 거면서 무슨 피지컬적으로 체감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 선수가 국내 선수랑 매치업하는 거 몇 번이나 봤어요? 저 예전에 알렉시즈 했을 때 신한이 외국인 선수 한 명 빠져있고 한 명 있는데 그나마도 풀타임 뛰게 할 수는 없으니까 쉬게 하면서 그때 잠깐 김단비하고 곽주영이 돌아가면서 상대 외국인 선수 막은 거 이때밖에 못 봤거든요. 정선아라든지 이정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발을 못 붙이다가 외국인 선수 제가 축소되고 나서 복귀하고 아직도 나가있고 왜 그러겠어요. 외국인 선수제 했으니까 센터가 필요 없어서 안 키고 내버려 놨다가 이제 궁해지니까 다시 외국인 선수제 하자 이 얘기 아니야 지금. 만들긴 귀찮으니까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져다 쓰자 이거잖아 지금. 귀찮고 능력도 안 되니까. 자 최창원 전포벌 기자. 아 이거 기사 편집장이 시켜서 쓴 거 아닌가 싶은 의심이 좀 들어요.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저변까지 얇아져 선수들의 연봉은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외국 선수 제도가 폐지된 최근 4년 동안 평균 득점이 이전 시즌보다 평균 1점 상승했지만 국제 경쟁력을 살펴봤을 때 국내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수들이 직접 부딪혀서 깨달을 수 있고 리그의 판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외국 선수 제도를 재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시아쿼터 역시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리그 흥행을 위해선 아시아쿼터 신설보단 외국 선수 제도 부활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을 봐봐요. 아시아쿼터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떤 선수들이 대충 지원할지 나왔을 거예요. 아시아쿼터가 막상 해보니까 시원찮으니까 외국 선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결국엔 만드는 건 못할까? 수입에만 의존하자. 그리고 그 수입된 선수들로 왜 국제대회 치를 건가? 그럼 기화를 시켜요. 우리 기화시켜서 잘 쓰고 있는 선수 있잖아요. 지난 기화를 시켜. 그럼 반대 안 해. 그럼 외국에서 선수들이 알아서 오면은 키아나 스미스 같은 그런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자원을 발굴할 노력을 뭐하러 해요? 스카우팅 인력도 없는데. 자,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졌다는 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봤을 때 신빙성이 없고요. 오히려 더 망할 뻔했는데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왜냐면 뭐 아시안컵 망했다고 하겠지만 결국에 그때 월드컵 때 양인영 없었어 봐요. 양인영 원래 센터 아니라니까. 지난도 마찬가지. 더 망할 뻔했던 거예요. 그나마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돼가지고 이만큼이나 된 거예요. 그 외국인 선수제 있는 동안 지원하는 선수들 계속 떨어져 있었고. 자, 아시아쿼터 하면 제일 문제가 애매하게 우리나라 5번째, 6번째 선수랑 비슷한 선수 와가지고 그 선수들 비싸니까 그 선수들 돌리느라 또 한 명 그냥 몇 년 동안 이러고 앉아있어. 그러다 2, 3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주전을 뛰래. 얘가 뭘 할 줄 아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대회 제대로 뛰어봤어? 고등학교 3명 나오고 이래요. 뭘 해봤어? 그래서 퓨처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배워서 뭘 해보고 그게 되면은 1군 승격해가지고 더 센 선수한테 해보고 처음에 안 되겠지. 더 해보다 보면 되겠지. 지난 옛날에는 이소정 뒤에 놓고도 포스터 못했는데 요새 봐봐요. 우리는 스타트 라인이 한참 뒤에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 선수제를 도입하겠다는 거 여기서 출발도 더 늦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답답하다 진짜. 봐봐요. 외국인 선수제가 계속 유지됐다면 이해란이 나올 수 있나? 그거부터 봐봐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부상 때문에 잘 못 쓰고 있지만 그거는 우리 모두가 겪은 불운이고
김태현도 외국인 선수제 축소되고 나서 득세한 선수고, 김태현이 부상만 없었다면 힘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부딪혀보는 선수들이. 그러면 국제대회에서도 크게 힘이 됐을 거예요. 부상 없이 성장했다면. 뭐 스포츠에 if 붙이는 건 의미가 없지만 선수들이 직접 부딪히면서 깨지고, 직접 안 부딪히게 할 거잖아. 직접 부딪히게 하려면 일본은 지금 하고 있어요. 해외 팀들하고 연습 경기 붙여요. 많이 깨져봐야 돼, 해외팀한테. 근데 외국인 선수 물론 어떻게 한다? 공 잡고, 야, 외국인 선수한테 패스나 해. 이거나 몇 년 하던 애들이 뭘 할 줄 아냐고. 이 상태가 중첩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질이 없는 거고, 그래서 해외 교체가 안 돼서 떨어진 거라고. 예전에 동았을 때 정지욱 기자 날 아냐고 그러던데, 왜 몰라요? 정지욱인데. 그 용병닷컴 정지욱인데. 용병닷컴 왜 시작했냐? 프로 감독들이 외국인 선수 좀 아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취재하면서 정보 공유하고 했던 게 용병닷컴의 시작인데, 그걸 왜 몰라? 근데 그 정지욱 기자가 용병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 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이 얘기가 대체로 제가 정지욱 기자하고 통화했을 때 들은 얘기랑 똑같아요. 리그 판도에 변수 못 줘요. 자, 외국인 선수제 있는 동안 그 박지수하고 카일 라슨턴이 우승했던 거 빼고 우리은행이 쭉 우승했지 뭐 변화 있었어요? 외국인 선수제 폐지하고 나서 김한별이 미친 활약을 했던 삼성이, 그리고 김범이 마지막에 참 멋졌죠. 그랬던 삼성이 우승했던 거 그거 빼고 변화 있었어요? 정작 변수는 그때 있었네. 외국인 선수제 폐지하고. 지금 압도적인 리그 꼴찌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던 하나원큐가 일약 우승 후보가 됐어요.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고 나서. 외국 선수를 위한 변화예요? 아시아 쿼터 누군지 확인되기 전부터 하나원큐는 우승 전력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보통 다른 리그 같으면 팜이 있어가지고 신인들이 쭉쭉 올라오고 연봉 뻥 터져가지고 애매하게 주전에 걸쳐있는 이런 선수들 다 나가는데, 리그가 기형적이라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왕조가 해체되는 과정이 10년이 넘게 걸려서 우리은행이 이제서야 해체가 된 거지. 그래서 변화가 있을 뿐이고, 하나원큐는 국내 선수 영입을 잘한 거예요. 지난 대한민국 국적자니까 국내 선수죠. 국내 선수 영입을 잘한 거예요. 김정은 영입하고, 그 다음 진한 영입하고. KB가 우승한 건 외국인 선수 잘 뽑아서예요? 아니면 팜에 몇 명은 국내 선수를 잘 뽑았고 기존에 있던 국내 선수들하고 조화를 잘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은행은 대박진 외국인 선수도 있었고 실패한 적도 있는데 딱히 데미지 없었죠. 왜? 국내 선수 주전 라인업이 탄탄하니까. 국내 선수로 리그의 판도의 변화를 생각해야지 선수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수입품에 의존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냥 자, 외국인 선수제 있는 동안 상승했냐고. 연봉이 오른다는 얘기도 그것도 그래요. 그게 FA 주축 선수들 보면 오른 건 맞아요. 그러면은 관점을 그렇게 잡아줘야지. 무작정 오른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잡아줘야지. 어느 기준으로 볼 때 상위 몇 명의 선수를 봤을 때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요. 기준 못 잡았는데 왜 못 잡을까요? 거짓말이니까. 외국 선수 와서 외국인 선수 뛰는 거 구경만 하는 애들이 잘도 실력 오르겠다. 외국인 선수제에 있을 때 주축하던 선수들은 외국인 선수제 신설되기 전에 이미 주축하던 선수들이고, 그 다음 주축으로 올라온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제 폐지되고 나서 데뷔했거나 그 축소에 있을 때 센터진에서 기회를 잡은 선수들이에요. 뭐 박지수나 이 정도 빼고 예외 누구 있는지 얘기해봐요. 그리고 94년생들 예외겠네. 자, 루키 박상혁 편집장. 코로나19 됐었지만 그동안 WKBL 외국인 선수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라는 명제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이 원하는 만큼 성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국내 리그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 경기력도 승폭 상승했지만 국제대회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오히려 퇴보된 느낌이다. 비슷한 수준의 선수들과 경기를 하다 보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물론 외국인 선수 제도 도입이 모든 문제의 정답은 아니다. 현재 프로리그의 상품성이나 선수들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는 현실적인 말이에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아니다. 이 정도가 좀 현실적인 답변이네요.
그럼 이걸 생각해봐요. 자리 하나 잃으면 그 선수들이 남아서 경쟁을 할지 아니면 리그를 떠날지 그걸 생각해봐야 돼. 외국인 선수가 있을 때 진짜 초대형 유망주로 평가됐던 이정현부터 해가지고 정선아나 펜터자인데 되게 많이 떠났어요. 제가 많이 떠난 거 다 읊어드렸죠. 그리고 그 선수들이 이미 탈퇴했다가 언제 복귀하냐고. 외국인 선수들 축소하고 나서 복귀한다고. 있는 자원도 나가기 때문에 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즉 아시아컵도 한다 그랬더니 거의 준주전급으로 뛰던 김혜나가 바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팜도 개판인데 어디서 메울 거예요.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이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않은 거는 앞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팜을 유지하고 더 발전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문제지 외국인한테 떠넘길 문제는 아니에요. 국내 리그에서는 경기력이 소폭 상승했대잖아요. 예, 인정하는 분이 나오셨네요. 근데 국제에서는 왜 그럴까? 국내 리그 보면 올랐는데 우리 요만큼 올랐으면 다른 나라는 이만큼 올라서 그래요. 다른 나라는 해외에 다 연습 경기하러 다니고 이러면서 힘썼고 있는데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이걸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문제가 외국인 지도자들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가 언제 발전했어요? 거스이딩크 감독이 와서 완전히 바꿔놨죠. 근데 외국인 선수는 와도 그 외국인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웠던 선진농구 이렇게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선수도 경기를 뛰려면 감독 말이 법이에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뛰어야 돼요. 그 선수도. 근데 무슨 체질 개선이래. 외국인 지도자, 해외 유수의 행정가 이런 사람을 먼저 불러야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하지 살아나고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배워야 되고 지도자들도 연수를 가든가. 제가 말했죠. 해외 나가서 억지로 봐야 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봐야 될 사람이면 그 자리에 앉았지 말고 물러나라고. 누군지 얘기 안 했죠. 그게 위성우예요. 그 사람은 그나마 그거라도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도 안 해가지고 위성우가 더 나아 보이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었죠. 그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진짜 농구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농구에 열심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프로리그의 상품성이나 선수들의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국 선수가 와가지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단쪽으로 얘기해볼까요? 이번에 진짜 인기를 많이 얻은 선수가 비치발리볼의 신지훈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왜 인기가 많냐? 예뻐서. KBL 관중 확 늘었죠. 왜? 허웅훈 잘생겨서. 농구 대잔치 시대 때 남자 농구 엄청 인기 많았죠. 이상민, 노지원. 여자 배구 지금 인기 많죠. 좀 표현이 저렴할 수 있지만 솔직히 다 예쁘잖아. 다 모델 몸인데 세워놓으면 핏 이쁘잖아. 진짜로 그게 이유예요. 저보고 여자 배구 왜 안 하냐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여자 배구 좋아하는데 그것 좀 하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사람들 진짜 배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리그에 상품성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지현은 도대체 뭐하냐? 유승희, 김예진은 지금 좀 아프니까 내버려두고 화보 찍었던 선수들 그렇게 해놓으니까 다 비주얼 작살나더만. 이번 시즌 화보를 누가 찍을까가 좀 우리은행은 아픈 선수가 많아가지고 이게 보통 연차 많은 선수 안 내보낸단 말이에요. 우리은행 이다현밖에 없지 않나? 나머지는 연차가 많은데 김예진도 아프고 KB스타즈는 허예은이 하면 되겠다. 신한은행은 신지현도 있고 신희슬도 있고 근데 신지현도 연차가 좀 많은데 김지영도 있고 김지영이 했잖아. 하나원큐는 박소희는 했고 삼성생명은 윤예빈 아프니까 좀 그렇고 이주연은 했고 BNK는 감독님이 하시면 되겠고. 여튼 상품성에는 결국에 그런 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농구장에 안 오는 사람이 갑자기 누가 몇십 득점한다고 해서 농구장 오지 않아요. 거기에 관심 가지는 사람은 원래 농구장 왔었는데 발길이 뜸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이슈가 있다니까 오는 거지. 결국에 우리나라가 국제대회 성적이 안 나는 이유는 세대교체에 실패했기 때문인 거고, 세대교체에 실패한 이유는 외국인 선수만 믿고 버티는 8년 동안 양성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재도입하겠다. 국내 리그는 올랐다면서요. 출전 시간이나 연봉을 보장받으니까 노력을 안 한다고? 그러면 기자들이나 행정가나 지도자들이 이런 소리, 외국인한테 의존하자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본인들이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봐야죠. 왜 그걸 안 하고 애들 탓만 하려고 그래.
그 본인들은 뭐 하고 있는데 박지원, 박재수 연봉 포기하고 해외 갔잖아요. 송지욱 기자 그 얘기하더라. 우리나라 WKBL 연봉 많으니까 애들이 해외 진출 안 하는 거라고. 해외 진출 어디에 하는데? 일본이 외국인 선수제도 있어가지고 올림픽 은메달 땄어요? 일본 외국인 선수제 없어요. 아시아 쿼터 하면서 우리 선수도 안 받겠대요. 외국인 지도자가 있지. 일본 5만 명 있으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하고 우리나라 출생률 떨어진 것도 감안해서 우리나라 적어도 몇천 명을 써야 되는데 100 몇십 명 있고 그나마 경기 뛰는 선수 5, 60명 있고 이래요. 그거랑 5만 명이랑 어떻게 비교하는데 그걸 보고서 그 근본을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외국 선수 물러가겠다. 우리나라 경기 뛰는 선수 5, 60명 된 원인을 도입하겠다. 제정신이에요? 일본은 농구 관련 선수가 왜 그렇게 많을까? 직장이 안정적이에요.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인구 3분의 1 수준인데 농구대잔치 시절에는 모기업에 취직이 됐으니까 13개 팀이 꽉꽉 채워서 있었다고. 그때는 우리나라 농구 잘했다고. 일본은 팀이 늘고 있어요. 12개였다가 13개였다가 14개 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다 못해가지고 호주 하브리그 가고 우리나라라도 오겠다는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중국 갈까? 중국 돈 많은데 그 서양 유수의 선수를 데려다 쓰겠지. 뭐 일본 선수들이 중국 진출한 예는 있지만 일본은 그래도 세계 2등까지 했던 팀 나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서양 갈 거예요? 박지수, 박지원 아니면 못 가요. 강희슬이랑 김단비 세대는 나이가 너무 많고 강희슬도 이제 미안하지만 나이로 좀 힘들 것 같고 그나마 후보 이해란 말고 누가 해외에서 눈독 들일 것 같아요. 국내에 있는 게 낫지. 정말 농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리그에서 다 감당을 못해서 해외라도 나가서 운동하겠다는 선수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외 진출자가 생기는 거고. 선수들이 노력을 하니 안 하니 하기 전에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봐봐요. 지도자라는 사람은 외국 선수들이 와서 가르치게 하고 결국 외국 선수 보러 갔다 억지로 본 거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선배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시간 내서 가르쳐줄 생각은 안 하고 외국인 선수한테 배우길 바라고 있고 배우길 바라는 건 외국인 선수 말고 외국인 지도자를 데려오고 부딪혀서 경험을 쌓길 원하는 거면 외국인 선수 불러서 각자 외국인 선수들끼리 매치업 시키지 말고 연습 때는 한다고? 그건 연습이고 일본이 하는 것처럼 평가전을 제대로 잡아주라고 연습 경기를. 우리 라트비아한테 원정 가서 개 깨졌죠? 더 깨져봐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수준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더 깨져봐야 되고 그러면서 한번 완전히 깨져봤다가 그 다음 할만한 팀 만나가지고 자신감 찾아보고 이거 반복시켜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 안 하고 있어서 귀찮으니까 외국인 선수 데려놓고 걔네가 다 알아서 해. 이걸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러다 리그 망가진 거 다 봤던 사람들이 뇌가 다 포맷됐나. 근데 그래도 박상일 편집자님은 소폭 오는 거 인정하고 계시네요. 뭐 의견 자체는 반대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